요즘 완전 난리죠. 우한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요. 오늘은 제가 바이러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팩트를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자료는 불과 지난주에 중국에서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번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들어보셨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뭐 예전에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 때랑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인데요. 뭐 사람에게 흔하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참 저자가 많네요. 중국이라 그런가? 이 글이 일단 좀 공신력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널을 알아보거나 아니면은 소속 출신들을 보면 되겠죠. 일단 이 글이 논문은 아니고 프리프린트라고 해서 저널에 실린 형태의 글은 아니지만 소속 출신들을 보면 그래도 뭐 우한 인스티튜트 오브 바이올로지 하는 거 보니까 뭐 우한 뭐 바이러스 연구센터 그리고 우한 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뭐 후베이성 근처였으니까 후베이 질병관리본부센터 정도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신력은 있는 데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럼 빠르게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일단 26번 줄에서 Here we report the 이렇게 하는 걸 문장을 보면은 글은 목적이 이번에 새로 발견된 우한 바이러스를 여기서 novel coronavirus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뭐 새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뭐 알아보고 캐릭터라이제이션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분석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32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 바이러스 이번에 발견된 애들이 each other 서로끼리 굉장히 비슷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맨 처음에 초기에 7명한테서 발병을 동시에 했어요. 근데 그 7명한테서 추출한 샘플들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 자기네끼리 비슷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다 똑같은 병에 걸린 게 맞다는 얘기죠. 이 다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뭐냐 하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랑 79.5% 거의 한 80% 되죠. 이 시퀀스가 일치한다. 이 시퀀스가 DNA나 RNA 같은 염기 서열들을 분석을 했는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랑 80%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번에 발견된 우한 바이러스가 96%나 똑같다고 하는데 지놈 수준에서 96% 뭐랑 똑같냐?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랑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들은 이제 박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래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이 38번째 줄에 이 importantly we have confirmed that 하고 시작하는 문장을 보시면 제 생각에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발견된 우한 바이러스가 ACE2라고 불리는 same cell entry receptor를 쓴다. 사스 바이러스랑 똑같은 ACE2라는 리셉터를 쓴대요. 이 리셉터가 뭐냐면 바이러스가 숙주한테 감염할 때, 그러니까 사람한테 감염시킬 때 사람 세포에 있는 어떤 특정한 리셉터들을 한테 인식을 하고 그거에 결합을 해야 그 감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스랑 정말 유사한 바이러스인 것도 알겠고 ACE2라는 리셉터를 같이 쓰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알기로는 원래 바이러스를 막는 약을 쓸 때는 세균 막는 약이랑 다르게 바이러스가 레플리케이션하는 과정, 뭐 DNA를 복제한다거나 아니면 숙주 세포에서 터져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복제 과정들을 이제 차단하는 그 중간에 경로를 차단하는 약들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스 바이러스랑 똑같은 리셉터를 쓴다는 걸 발견했다는 얘기는 어쩌면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잡은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라블라 이렇게 본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뭐 PCR을 해봐서 뭐 프라이머를 뭐로 썼고 뭐 정량적으로 이제 뭐 퍼센트 나오면서 뭐 얼마 정도 일치했고 뭐 이렇게 뭐 자세한 내용들은 뭐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저희가 한번 이제 결론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 이제 158번째 줄 We showed viral positive in oral swabs. 그러니까 이 oral swab 방법을 써서 해봤더니 양성 반응을 보였더라.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번 우한 바이러스가 아마도 공기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maybe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공기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근데 however 하면서 뒤에서 이 내용은 좀 더 정확한 실험을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기 전파 된다는 건 좀 중요한 사실이겠죠.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요. 그리고 막 finally 해가지고 이 ACE2를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한테 감염할 때 쓰는 중요한
하나의 단계인 그 리셉터를 인식하는 그 ACE2 리셉터에 대해서 그걸 타겟팅하는 약을 쓰거나 아니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데 썼던 약들을 한번 우한 바이러스에서도 통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이러스의 레플리케이션 하는 과정 여러 가지 단계들 중에서 하나의 정말 특정한 이 ACE2 리셉터만 쓴다는 걸 발견한 거는 약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아직 모르는 사실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정말 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좀 연구적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좀 위급한 상황이니까요.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뭐 제 생각에는 일단은 전 일단 그래도 생명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해서 어떻게 병이 발병해서 좀 전염병의 가능성이 보이니까 바로 이제 연구원들이 이렇게 분자생물학적으로도 밝혀낼 수가 있고 정말 여러 가지 툴들을 쓰는 게 가능하니까 뭐 약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치료제를 개발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현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면에서는 좀 다행이긴 한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게 이 글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이 BioRxiv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갖고 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프리프린트라고 돼 있어서 이게 어떤 하나의 저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논문이라고 부르면은 저널에 실려서 공신력이 있고 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주변 피어 과학자들한테도 인정을 받은 걸 논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논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이건 완전한 논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데이터 공유차? 내가 지금까지 왜냐면 이거는 좀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 전 세계가 다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걸 빨리빨리 그냥 글로 빨리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글이 사실 일반적인 그 논문들에 비해서는 좀 글의 짜임새도 좀 약간 허술하고 그냥 빨리빨리 쓴 티가 많이 나긴 하는데 근데 이 사이트에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밑에 보면은 이제 관심이 있는 뭐 과학자인지 아니면 뭐 대학 교수들인지 뭐 정확하게 제가 신분을 다 파악하진 못했지만 글 밑에 보시면은 뭐 여러 사람들이 막 댓글을 많이 달아놨어요. 이 글에 대해서. 뭐 이걸 보면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도 실제로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분을 제가 이 프로페서 팬이라고 하시는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죠. 제가 뭐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This is not a journal, this is a preprint. Also, it is not an obligation to publish the sequence before patenting in the biology community.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논문에서 DNA, RNA, 이 연기서열들 PCR 해가지고 이제 시퀀싱 해가지고 얻어낸 그 데이터들이 있는데 연구자가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뭐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를 무조건 강제할 수 있는지. 근데 사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이 감염병을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연구 자료를 좀 공개를 하는 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강제로 할 수는 없겠죠. 뭐 중국이니까 뭐 강제로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논문 제가 가져온 이거는 논문이 맞아요. 저널에서 갖고 왔고 저널 이름은 뭐 Journal of Hospital Infection이라고 돼 있는데 찾아보니까 SCI급 저널로 알려져 있고 엄청 그렇게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정도의 공신력을 있는 저널인 것 같아요. 논문 제목이 Efficacy of Various Disinfection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균제를 적용했을 때 죽냐 안 죽냐를 평가한 논문입니다. 요즘에 말이 좀 많더라고요. 뭐 유튜브에서도 뭐 에탄올, 그러니까 알코올로 소독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본 논문이에요. 뭐 여기 인트로덕션에 보면은 뭐 블라블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뭘 사용했냐 여기 찾아보니까 여기 Materials and Method에 프로덕트 8 커머셜 프로덕트가 테스트 됐대요.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뭐 얘네가 실험실에서 따로 만든 특별한 건 아니에요.
뭐 독일에서 만든 뭐 이런 제품들인데 그거에 대한 성분이 뭐냐를 보니까 뭐 알코올 베이스 뭐 핸드 디스인펙턴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알코올을 기반으로 한 손 소독제인 것 같아요. 손 닦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뭐 스트렐리움 해가지고 based on 뭐 45% 이소프로파놀 뭐 이게 프로파놀 베이스인데 사실 프로파놀 베이스는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약국에서 파는 제품들에선 저희가 접할 수 있긴 한데 어 저희가 막 흔하게 그렇게 막 프로파놀을 막 구해서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뭐 70% 에탄올 사용해라 그 얘기가 있는데 여기 에탄올도 사용했어요. 이 저널에서 보시면은 뭐80% 에탄올 베이스로 한 것도 있고 85% 에탄올 베이스로 한 것도 있고 뭐95% 베이스로 한 것도 있어요. 물론 80% 에탄올 뒤에 나머지 20%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이 제품을 실제로 검색을 해본 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일단 주요 살균 기작으로 에탄올을 사용한 것들을 갖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왜 80%, 85%, 95%냐라고 하면은 70%에서 75% 사이의 에탄올이 가장 살균 효과가 좋다고는 하는데 이 저널 뒤에 보시면 결과를 보시면은 얘네가 효과가 있다고 나옵니다. 사실 효과가 더 좋대요. 뭐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 사용을 했다. 뭐 독일에 있는 어떤 환자한테서 추출했던 거를 뭐 배양을 해서 뭐 얼마만큼의 배양 시간 거쳤고 뭐 이런 것들 다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결과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결과표입니다. 테이블 1 나와 있죠. 나 아까 보여드렸던 에탄올 베이스로 한 이게 맨 위에 이 네 개예요, 네 개. 이 스테릴리움, 뭐 스테릴리움 럽, 스테릴리움 젤, 뭐 스테릴리움 바이로가드 이렇게 돼 있는데 type of area of application 해가지고 핸드럽이라고 돼 있죠. 손으로 문지르는 거였고요. 뭐 concentration undiluted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제품 그대로 썼다는 얘기고요. exposure time 30초 해가지고 30초 동안 처리를 했더니 뭐 결과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잘 죽었다는 얘기예요. 멸균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멸균이 아니죠. 멸 바이러스라고 할까요? 뭐 잘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All disinfectants were found to be active against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Regardless of type of organic load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유기물질들을 섞어가지고 좀 살균하기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환경들에도 불구하고 잘 죽었다. 현대 사회의 특성상 사람들이 워낙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그 어떤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뭐 얼마나 되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모든 사람이 동시에 노력을 하면 진짜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한 사람이라도 동참을 안 해주면은 좀 효과가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공기 전파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다른 자료들을 또 제가 찾아보니까 물건에도 남아가지고 묻어서 살아있을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물건을 사용할 때도 좀 조심하지 않고 손도 잘 안 닦고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전파를 좀 하는데 많이 주요한 전파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좀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조심해서 또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나 아니면 노약자분들께서는 좀 더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 그리고 노약자들을 위해서 건강하신 분들도 다 같이 조심을 하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